네, 반갑습니다. 법인세법 성금 1번 법인세법상 부가지세에 관하여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가지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상 송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합니다.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해당 법인의 상품, 제품 등에 대한 부가지세 매출세액과 접대비 관련 부가지세 매입세액은 접대비로 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의제매입세액을 원재료 매입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부가지세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해당 비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송금불산입하고 사유출로 처리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없고요. 단기의 송금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각사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해당 주식의 시가,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해당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세무상 입금에 해당합니다. 채무조정이익으로 보고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만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익을 입금으로 봅니다. 내국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 없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 회수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1,000원을 뺀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송금으로 계상한 날에 손금에 산입합니다. 부가지세법상 주세정책 목적으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법인의 송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법인 명의로 발급받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분하고 위장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영수증으로 취급되고요. 건당 3만원 초과분은 송금 불산입됩니다. 건당 3만원 이하분은 한도계산의 적용을 받아요. 건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영수증 수취분 있죠. 그것도 한도 내의 금액만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경조사비는 20만원이요. 전액 송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접대비 한도계산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현물 접대비는 법정증명서류를 서치할 수 없으므로 직부인하지 않고 한도계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주, 사원, 그리고 출자자 또는 임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액 송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접대비는 송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기타 사유출 아니고요.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해당 법인의 상품, 그리고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접대비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약정에 의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를 대송금으로 보지 않고요. 접대비로 봐요.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것은 제외합니다. 법인이 광고 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고 광고 선전비로 봅니다. 접대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성급 비용으로 이연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봅니다. 현물 접대비의 평가는 시가로 합니다. 시가보다 장부가액이 큰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법인세법에서 현물 접대비의 평가는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금액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해당 제품의 원가를 접대비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접대비는 발생 주의에 따라 실제로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실제로 접대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송금 산입의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입금과의 차익을 세무조정하고요. 입금 산입한 금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익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상 인정한 입금은 이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수익 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나온 매출액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접대비 계산하는 거 같이 볼게요. 적용률부터 보겠습니다. 매출 100억 원 이하면 0.3% 적용하고요. 500억 이하이면 3천만 원 더하기 100억 초과분은 0.2% 곱해줍니다. 500억이 초과하면
1억 1천만 원을 더하고 500억의 초과액 0.03%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례 보면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한국입니다. 중소기업 아니고요. 21년 3월 10일에 설립됐네요. 접대비와 관련된 세무조정 과정에서 기타 사유출로 송금불산입해야 할 금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중 10억 원은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의 매출 할인과 150만 원의 매출 애누리가 차감된 금액에 되어 있죠. 자, 회사 계상 접대비 있습니다. 증빙 지출 없는 이 50만 원 상해 처분합니다. 거래처인 특수관계인에게 증정한 상품 200만 원 있습니다. 자, 취득 시 부가치세 매입세에 공제되었고요. 증정한 상품에 대한 부가치세는 적법하게 납부했고 세금과 공과로 계상했다 되어 있죠. 현물 접대비 원가와 시가의 차액 100만 원 있죠. 자, 이 100만 원을 접대비로 뽑는 겁니다. 그리고 접대비 관련 매출세액 있죠. 여기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300만 원에서 10% 30만 원, 접대비 관련 매출세액 30만 원 잡아줍니다. 그러면 4,080만 원 나오게 돼요. 그럼 접대비 한도액 계산해 볼까요? 자,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접대비 한도액 1,200만 원 가산해 주고요. 운영기간은 10개월입니다. 3월 10일에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3월부터 계산해서 10개월로 운영기간이 돼 있으니까 1,200만 원 곱하기 10개월 나누기 12 해주신 금액을 기본 한도액으로 잡고요. 매출액 60억이죠. 100억 이하입니다. 근데 그 중에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발생된 금액 10억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의 매출하니까 150만 원의 매출하니까 차감된 금액이다. 이제 상관없죠. 차감된 거니까 차감하는 게 맞아요. 자, 일반 매출 50억 곱하기 0.3% 그리고 특수관계 매출 10억 곱하기 0.3% 곱하기 특수관계인이니까 10% 더 곱해줍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 접대비 한도액 2,53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액 1,550만 원 계산하시고요.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1,55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소득 처분해줍니다. 자,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로서 영수증을 수취하여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된 금액이 있는 문제에서는 자, 그 금액을 한도 초과에 가산해서 기타 사유 유출로 송금불산입 발근액을 구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접대비 항목에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이 있다면 이 한도 초과액 금액과 그 금액을 더해준 금액으로 기타 사회 유출 소득 처분분을 계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사례 2번.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중소기업이랍니다. 그럼 기본 접대비 한도 초과 3,600만 원 되겠네요. 장부산 매출액 250억이고요. 특수관계인 매출분 120억 있습니다. 일반 매출에 대한 매출한 1억 원 및 매출 애누리 4천만 원을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 매출과 관련하여 영업의 수익에 계상된 부산물 매각 대금은 1억 4천만 원이다 되어 있습니다. 분석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상서상 접대비 계정으로 비용 처리한 금액은 8,500만 원 있습니다. 기준으로 잡고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나 증빙 누락분 200만 원 있네요. 이거 상해 처분이죠. 접대비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개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 400만 원 있습니다. 자, 법인 명의가 아니고 개인 명의죠. 400만 원은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처분해줍니다. 당해 연도에 접대가 이루어졌으나 결제하지 못하고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금액 500만 원. 신고 조정으로 접대비 계상해줍니다. 자, 장부 미계상 미지급 접대비 500만 원 인식해주고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해줍니다. 그래서 접대비 해당액 계산하면 600만 원 차감하고 500만 원 더해서 100만 원 차감된 8,400만 원 되겠네요. 제가 한도액 계산 같이 볼까요? 수익금액 기준. 자, 보면은 자, 매출액이 250억 있습니다. 그 1억 원 및 매출 애누리 4억 원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네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0억 중에 120억이 특정입니다. 그래서 120억 차감해 주고요. 매출 할인 등 그 애누리 한 1.4억 원 이것도 차감해 줍니다. 그런데 전기 매출액이 있었어요. 전기 수탁자가 판매한 위탁 매출액 5억 원에 대해서 전기 회계 처리하지 않고 당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해 줍니다. 5억 원. 그리고 부산물 매각 대금이 있는데 일반 매출과 관련해서 영업의 수익에 계상된 부산물 매각 대금 1억 4천만 원은 일반 수익 금액에 포함해 줍니다. 그래서 총 계산하면 125억 원이 나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100억 원 초과분이니까 3천만 원 더하기 자, 100억 초과분 25억 곱하기 0.2%. 자, 그리고 특수관계인 매출액 120억에 100억 원 초과분이니까 0.2% 곱하고 다시 10% 곱합니다. 그러면 3,740억
3,340만 원 나오게 돼요. 자, 그 금액을 기초 3,600만 원과 더해주면 한도액은 7,34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접대비 해당액이 8,400만 원이었으니까 한도 초과액은 1,060만 원 되고요.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잡아줍니다. 그럼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되는 금액 계산하면요. 개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 400만 원 있었고요. 한도 초과액 1,060만 원 있었으니까 1,460만 원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례 3번 넘어갈게요. 자, 제조업 및 임대업을 겸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아니고요. 법인 설립 등기일은 21년 4월 6일이네요. 그러면 4월부터 했으니까 9개월 일한 거 되겠네요. 자, 분석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접대비부터 분석해 볼게요. 신용카드 수취분 건당 3만 원 이하분 있고요. 건당 3만 원 초과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수증 수취분 건당 3만 원 초과분 있고 건당 3만 원 이하분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자, 직부인 접대비라 해서 이 영수증 수취분에서 건당 3만 원 초과분은 직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 그러니까 한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송금불산입 영수증 수취분 건당 3만 원 초과분, 자, 5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잡아줍니다. 자, 그럼 접대비 한도 초과액 계산하기 위해서 회사계상 접대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금액 다 더해주시면 6,06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는 6,060만 원 인식해 주시고요. 이걸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영수증 수취분 직부인 계산한 3만 원 초과분 있었죠? 이거 차감해줘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현물 접대비 시가와 원가의 차익 가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기타의 접대비에 단기 중 거래처의 자사제품 원가 400만 원, 시가 600만 원 제공하고 제품 원가와 부가치세 매출세액 60만 원 합계액으로 계산한 460만 원 있어요. 매출세액은 계산했으니까 고려하지 않고 이 원가와 시가의 차익인 200만 원 접대비로 봅니다. 가산해 주면은 총 5,760만 원 나와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신용카드 수취분에서 건당 3만 원 이하던 건당 3만 원 초과던 이 회사계상 접대비에 일단 포함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직부인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영수증 수취분만 증빙 서류가 부족한 걸로 봐서 건당 3만 원 초과분은 직부인 하는 거고요. 신용카드 수취분은 일단 직부인 하지 않고 회사계상 접대비에서 계산합니다. 그럼 이제 수익 금액 한번 보고 한도 초과액 계산해 볼게요. 자, 국내 매출액 81억 원이었습니다. 기타 수익에는 임대료 수익 2억 원, 이자 수익 2억 원이 계산돼 있었고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은 제외돼 있었네요. 기타 비용에는 매출 할인 3억 원이 계산돼 있네요. 그럼 이거 차감해 줘야겠죠.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 20억 원 있고요. 자, 일반 수익 금액 81억 빼기 3억 원, 자, 매출 할인 이거 비용에 계산돼 있던 거 차감해 줍니다. 그리고 임대료 2억 원이 추가되죠. 자, 기타 수익이 임대료 수익 2억 원, 이자 수익 2억 원 계산돼 있다고 했으니까 임대업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료 수익은 넣어주고요. 매출액 외의 기타 수익은 수익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래. 하지만 기타 수익이 포함된 임대료 수익은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염하는 주한국의 사업소득이므로 수익 금액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익은 넣지 않지만 임대료 수익은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일반 수익 금액 80억 계산하고 특수관계인한 수익 금액 20억 해서 계산 시작해 볼게요. 중소기업 아니었죠. 그래서 기본 금액 1,200만 원 인식하고 사업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 곱해준 다음에 12로 나눈 금액을 기준 한도 금액으로 잡고 자, 일반 수익 금액 80억에 0.3% 곱해줍니다. 두 개 더하면 100억 원 일단 미만이니까 다 0.3% 적용되겠네요. 특수관계인 20억에 0.3% 곱하고 10% 곱해줍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3,360만 원 나와요. 그럼 한도 초과액 계산하면 2,400만 원 나오고요.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액 2,400만 원 기타 사유출 나옵니다. 그래서 총 기타 사유출된 송금불산입액 구하시게 되면은 직부인 접대비 500만 원과 한도 초과액 2,400만 원 더한 2,900만 원이 송금불산입액으로 계산되겠네요. 자, 좀 포인트가 있었어요. 자, 넘어갈게요. 저희 제조업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고요. 중소기업입니다. 그럼 분석과 함께 보겠습니다. 접대비 해당액부터 계산해 볼까요? 접대비 비용 처리한 금액 7천만 원 기준으로 잡고 전기의 접대가 이루어졌으나 단기 지급 시점에서 비용 처리한 금액 400만 원 있으니까 이건 차감해 줍니다. 자, 여기 문화접대비 1,000만 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문화접대비 계산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볼게요. 직원이 조직한 단체, 법인의 복리시설비를 제출하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600만 원까지 있죠. 자, 이거는 비용 처리가 아니라 접대비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 해당액은 7,200만 원이 되겠어요. 자, 그럼 접대비 한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중소기업이니까 3,600만 원. 사업일은 따로 나와 있지 않고 1년으로 가정합니다.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 전부 다 적용되죠. 자, 수익금액 기준 일반 수익금액 한번 볼게요. 자, 일반 매출액 70억에 매출 할인 5천만 원이 매출액에서 차감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자, 부가치세법상 간주공금에 해당하는 금액 3억 원이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수익금액 기준 계산할 때 일반 수익금액에서 그 간주공급분은 차감해 줍니다. 그래서 67억 원 되고요. 특수관계인에게 대한 매출액 80억 원 있죠. 자, 이건 특정 수익금액 80억으로 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억 미만 67억이니까 0.3% 곱해주고요. 자, 그 100억 미만의 차액 33억 특정 수익 금액이죠. 이게 33억 곱하기 0.3% 곱하기 10% 해준 다음에 이 80억에 33억 뺀 금액 47억을 다시 100억 원 초과분이니까 0.2% 곱하고 10% 다시 곱해줍니다. 자, 수익 금액 기준은 2,203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화접 대비가 추가되어 있었죠. 문화접 대비에 대한 추가 한도 1천만 원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문화접 대비가 들어가면은 둘 중 작은 금액으로 하는데, 자, 비용 처리한 문화접 대비용 1천만 원을 일단 기준으로 잡고 기초금액 3,600만 원 하고 수익금액 기준 2,203만 원을 더해요. 이걸 더한 다음에 한도를 20%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1,160만 6천 원 나오네요. 자, 둘 중에 작은 금액인 이 1천만 원을 한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다 더하면 6,803만 원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한도 초과액은 397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송금물산입 기타 사유출 397만 원 기입하면 됩니다. 자, 문화접 대비 있는 경우에 접대비 송금 한도 계산하는 거 한번 해봤어요. 자, 사료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구법인 중소기업이네요. 접대비 내역 있고요. 분석과 같이 보겠습니다. 접대비 해당액 보면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산된 금액 1천만 원 있고, 자, 이거 접대비로 인정해야겠죠. 그리고 21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 건설 중인 공장에 계산된 금액 1,400만 원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기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토지에 계산된 금액 5천만 원 있습니다. 자, 이거 모두 접대비 내역으로 봅니다. 기업회 기준에 따른 21기 매출액은 100억대 있고요. 중소기업이니까 3,600만 원 기초금액이 있고, 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어요. 그러면은 반이네요. 1,800만 원 잡고 수입 기준금액, 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 없고 100억이네요. 100억이면 0.3% 곱하죠. 그래서 3천만 원. 그래서 접대비 한도는 4,800만 원. 한도 초과 2,600만 원입니다. 세무조정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접대비 한도 초과분은 비용계상분,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 자산의 순서로 구성되는 데 있죠. 그럼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송금으로 산입되는 분은 이 유무형 자산,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비용계상분으로 적용된다 이겠죠. 접대비 한도가 4,800만 원이니까 이 4,800만 원의 순서가 유무형 자산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토지에 계산된 금액 이 5천만 원 있죠. 5천만 원. 이 5천만 원 중에 4,800만 원은 이 접대비 한도 비용으로 계산이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럼 200만 원 남아있죠. 200만 원 남고 1,400만 원 남고 1,000만 원 남은 건 접대비 한도 초과 2,600만 원으로 송금 불산입돼요. 그래서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2,600만 원 기타 사유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자, 유보 처리를 해줘야 돼요. 다시 송금산입 건설 중인 공장 1,4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처리해주고요. 200만 원 남아있었죠? 그 송금산입 토지 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처리해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7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